차 교수님, 예. 그런데 이 계엄령 얘기가 지금 어디서 확산되나 이렇게 쭉 봤더니요.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인의 마을에서 이 계엄령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국군의 날에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국군의 날에 탱크들 들어오고 이렇게 퍼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그런 퍼레이드를 하려는 게 탱크를 시내로 쉽게 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신빙성이 있다. 우리 국회를 지켜야 한다. 라면서 이 지지자들이 굉장히 동조하는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비상계엄 발동설에 대해서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동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치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그 민주당이나 야당 지지층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 일각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앞서 그 김민석 최고가 12.12와 5.18을 사례를 들었는데요. 저는 그 사례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1979년 11.6 사태 때문에 그때 비상계엄이 벌써 발동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만약에 김민석 최고가 반박을 하려고 하면 1972년 10월 17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됐어요.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고 난 뒤에 사실상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었거든요. 거의 50년 전 일이네요. 그렇죠. 50년이 전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러한 상황이 50년 뒤에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예. 당시 제3공화국 헌법에는 비상계엄을 할 경우에는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기에 따를 그러니까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 제적 과반수가 만약에 그 이제 비상계엄을 해제하라고 요구하면 무조건 해제해야 돼요. 네. 그리고 72년도 당시하고 지금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지금 군인들 상당수가 민주화 세대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불법적인 군의 명령에 과연 복종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런 식의 만약에 친위 쿠데타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저는 아마 강력한 국민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 상당히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국방통이라고 하는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증언을 들은 바가 없다. 정성호 의원은 상상력 아니겠느냐. 상상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만큼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황당한 주장일 수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주장들이 민주당 지지층에 먹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중도 무당층들한테 과연 민주당한테는 도움이 될까요? 물론 지금 윤석열 선거가 정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또? 선거가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이 지금 현재 국방과 안보에 관련된 인사를 하는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소위 말 가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갈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